교수님들 오늘이 벌써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 교수님들 혹시 실례지만 세 번 다 혹시 참가 같이 하고 계신 교수님 몇 분 정도 되시나 조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 처음 오신 교수님도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수님들과 이제 이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세상에 하이브리드 교수법에 이 소통을 어떻게 할 건가에 따른 이제 누구나 손에 들려 있는 이 포노사피언스의 스마트폰으로 상호작용의 이 피드백의 수업의 질을 높이자라고 우리가 한번 먼저 뵀었고요. 그리고 약즉 금요일에 우리 교수님들과 이제 수업의 콘텐츠의 제작, 즉 저작권의 이 불이한 상황에서 글로벌 공유 사이트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다양한 사이트에서 이제 수업 자료를 가져오고 제작하는 범위에 대해서 너무 수고스럽지 않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러한 템플릿을 이용해서 쉽게 제작하는 이러한 쪽으로 이제 두 번 뵀는데요. 오늘은 제가 사실 10여 년 동안 이 거꾸로 교실, 즉 플립트 러닝의 원조 교수라고 해도 크게 틀린 범위는 없을 겁니다. 실제 제가 10여 년 동안 이제 다양한 이 교육의 연구를 해오는 범위에서 특히 이 플립트 러닝의 거꾸로 수업은 원조 교수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정도로 저의 모든 노하우와 그리고 연구했던 모든 부분이 저의 카페에 지금 다 공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수님들과 조금 얼굴 캠 켜놓고 일방적으로 저의 이야기보다도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소통을 해가면서 2회에 걸쳐서 학습한 이 소통의 방법과 그리고 이제 질 높게 제작되어진 콘텐츠를 과연 이 한국해양대학의 이 우리 학생들과의 수업에서 어떻게 풀어볼 것인가, 이 범위를 좀 함께 할 건데요. 우리 교수님들의 다양한 이 전공 과목과 이제 상이하기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꼭 정답이라기보다도 저는 저의 전공 쪽에서 이렇게 풀고 가는 부분들을 혹시 교수님 전공 쪽에서 매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도 함께 고민하고 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스승의 날까지도 우리가 지나가고 있고요. 네, 오늘 우리 이제 교수님과 함께 해야 될 이 범위의 이제 차시가 여기 오늘 플립트 러닝의 이제 실제 수업 사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KMO의 이 LMS에 탑재되어질 PBL 온라인 수업 진행 실제 그리고 학생과의 소통법 심화는 35분에서 약 50분 정도의 영상을 어제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어제 제작을 해서 다시 학교에 오늘 보냈기 때문에 아마 학교 LMS에 탑재되어지면 3회에 걸쳐서 진행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을 제가 보강해서 영상에 함께 했기 때문에요. 이 3회의 연수와 그리고 영상의 이 세 개의 이 부분을 좀 합치하면 아마 교수님 수업의 이 부분에 많이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우리 교수님들 이제 이 대학의 비판의 이 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 앞전 1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서울대학교의 A+ 학생이 되는 비법에서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죠. 교수자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부분을 녹음, 필사체, 이 필기해서 교수가 원하는 답을 쓰는 이런 학생들이 서울대학의 A+다라고 했습니다. 네, 역시 서울대 이야기인데요. 한국일보에 소개되어진 부분을 제가 오늘 우리 교수님들과 생각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시험 과제 앞두고 A+, 즉 A학점 받으려면 학생의 생각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고 교실에서 교수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이제 써서 내는 이러한 학생들이 서울대학교의 A+ 학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에 우리 교수님들 제일 밑에 한번 볼까요? 이제 이 코로나의 뉴노멀, 디지털 혁명, 인공지능 세상까지 왔는데 이제 언제까지 집어넣는 교육에 있겠느냐 이겁니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지식의 채널은 손가락 까딱까딱만으로 이미
인터넷에 다 있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집어넣는 교육에서 이제 제 활용에 꺼내는 교육으로, 그리고 교수님 수업을 들으러 왔습니다, 강의를 들으러 왔습니다, 이게 아니고 수업에 능동적 참여하러 왔다라고 하는 키워드, 그리고 이제 질문이 없는 마지막에 우리 교수자들이 쏟아붓고 마지막 질문 있나요? 라고 하는 이러한 교수법이 아닌 질문의 타이밍이 후반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수업 전으로 끌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시간 내내 우리 학생들의 무한한 상상력의 질문이 수업 시간 내내 이제 교실에 함께해야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이 듣는 교육에서 이 말하는 교육, 특히 제가 10여 년 동안 우리 학생들과 이 말하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수업 들으러 왔습니다, 강의 들으러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절대 못하게 혼내고 있습니다. 수업 듣는 세상이 아닌 우리 학생들의 생각의 질문을 끌고 교실에 들어왔는데, 이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사실 비대면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간에 우리의 교육의 본질, 집어넣는 교육에서 꺼내는 교육으로, 듣는 교육에서 말하는 교육으로, 그리고 이제 질문이 없는 교실에서 무한한 상상력의 질문을 끄집어내는 이 교육의 뉴노멀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범위. 교수님들 한번 자문자답해 볼까요? 이러한 맥락에 나는 과연 어떤 티칭 메소드로 우리 애들과 교실에서 만나고 있나 라고 자문자답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듯 합니다. 예, 이런 맥락으로 오늘 풀어보는데요. 특히 1회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대의 흐름성에서의 교수자들이 어느 정도 지수에 있느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불확실성의 뷰카 시대, 이제 미래를 거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특히 교수자들이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있는 이 지식의 채널이 과연 미래의 흐름성에 어느 지수에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맥락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학생들과 면담 마지막 부분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 쪽에 열심히 해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시대 흐름성에서 동행자 역할만 해도 우리는 괜찮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 학생들에게 마지막 이 면담 과정에서 제가 풀고 있습니다.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어느 정도 교수님들은 현재 미래 지향성의 흐름성의 지수의 부분에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우리 교수님들 스마트폰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어태치신 심플로.com 이 사이트로 가도 좋고요. 직접 QR코드 스캔해도 좋습니다. 자, 스캔 또는 이 주소로 직접 들어가시면 교수님의 조남을 입력해 달라고 할 겁니다. 닉네임도 좋고 조남도 좋고요. 예, 직접 입력해서 오늘 2시간 동안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풀어야 될, 그러면 실제 이 수업에서 학생들과 어떤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부분을 저의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실제 한국해양대학의 교수님들이 현재 실제 하고 계시는 수업 사례를 조금 한번 받아보고 그 부분을 오늘 함께 더 공유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해서 제가 어태치신 심플로.com QR코드로 우리 교수님 들어오시기를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사이트 QR코드 안내 받은 걸로 알고 제가 사이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사이트 어딜까요? 자, 심플로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현재 9분, 10분이 지금 들어와 계시고요. 10분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제가 한번 눌러보면, 자, 눌러보면, 참여자 목록 눌러보면, 현재 우리 교수님들이 어떤 이 스마트 디바이스로 몇 분에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지
제가 진행자로서 모든 기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에서의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못하는 범위가 이 연결의 부재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교수자와 비대면이지만 캠을 끌 수 없는 이 연결의 이 시작점이 학생들의 수업의 능동적 참여도를 더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1분이 입장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23분 중에 11분, 즉 12분은 이제 수동적 참여자로 제가 이야기를 해도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닐 겁니다. 자, 11분에 12분. 우리 교수님들 여기 상단에 어플로 한번 눌러보실까요? 어플로 눌러보시면 제가 비대면 수업 진행 방식을 적어주세요. 교수님들이 비대면 이론이든 실습이든 어떤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고 혹시 거기에 좀 추천하실 만한 교수님의 수업 방식이나 또는 질문의 수업 방식도 좋습니다. 예, 여기에 교수님들의 어떤 생각을 조금 올려주시면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라이브하게 좀 더 이 소통의 이 범위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분의 교수님이 진행하는 수업 방식 좀 자랑을 하는 것도 좋고요. 자랑도 좋고 아니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여기에 좀 적어주시면 그 부분을 함께 보고 풀어가 보는 것이 훨씬 주어진 시간 내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교수님들 수고스럽지만 여기에 글을 올려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노종진 교수님이 줌과 녹화 강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줌과 녹화 강의를 거의 이제 라이브 하이브리드 교수법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우리 노 교수님이 말씀하시고요. 혹시 이런 범위에 조금 우리 교수님들에게 소개하고 싶으신 교수님만의 수업 방식이라든지 또는 혹시 수업 진행에서의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범위를 좀 같이 더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박진희 교수님 가상대학의 줌을 통해서요. 예, 줌 또는 온라인 동영상 녹화 파일 등으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줌의 라이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화 영상을 통해서 주도적 학습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피드백 범위는 어느 정도 진행되어지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방식의 피드백으로 학생들의 궁금증과 학생들의 이런 요구사항을 이제 조금 풀고 가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올려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우리 최 교수님 줌 또는 온라인 동영상 녹화 파일 현재 13분 중에 4분이 현재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예, 많은 대학에 제가 교수님들 뵙고 있지만 이론 수업은 나름 줌으로 연결해서 그런 대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라이브 소통의 부분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캠을 끄고 있는지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참으로 수업 진행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범위를 1회째에 제가 말씀과 그리고 함께 스마트 디바이스로 소통을 해봤던 퀴즈앤 이 게임 기반의 퀴즈 기반으로도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우리 대학생들의 이 스마트 디바이스 다루는 데는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러한 연결의 URL만 주고 상황적으로 이제 소통을 해보는 거예요. 네, 김정창 교수님, 줌으로 실시간으로 기본을 하고 있으며 실시간 불가능한 경우 녹화 방식 사용합니다. 자, LMS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학생과 상호 소통 및 피드백하고 있고요. 예, 이지훈 교수님 역시 줌 녹화 영상, 줌 진행 시 학생들이 잘 듣고 있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설명하다 보면 저도 화면만 보고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지금 오늘 시작하자마자 오늘 이렇게 심플로우라고 하는 이 사이트로 직접 저의 생각과 교수님의 생각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만이라도 풀어보는 것도 훨씬 더 불통의 수업을 소통의 수업으로 올리는 데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간에 우리는 연결의 이 URL로 이제
이 불통의 수업을 소통의 수업으로 한층 더 올려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7분의 교수님, 거의 이제 라이브 줌 또는 이 녹화 영상으로 제공해 주고 있는데, 제가 좀 여쭤봤던, 그러면 이 연결의 이 소통의 피드백을 어떤 형태로 나누는지 이 부분에 우리 이 최규정 교수님이 이제 학교 LMS 메시지 기능으로 피드백을 주고 있다.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요, 제가 그러면 실제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 이제 하나하나 교수님들이 언제라도 오디오 켜시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저희 카페로 직접 열어놓고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시대 흐름성에 몇 점의 지수에 있느냐라고 여쭤봤는데요. 그 맥락에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수님들 구글 알림이 쓰고 계신가요?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렸고요. 채팅방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알림이는 뭘까요? 이제 정보를 찾는 세상이 아닌 이 구글이라고 하는 이 정보의 이 바다 광장에 교수님이 관심 있어 하는 이 전공별이든 개인적이든 이 키워드를 이 구글 알림에 신청해 놓으면 신청한 그 이 키워드의 뉴스가 올라가는 순간 교수님에게 메일링을 해준 거예요. 제가 이 구글 알림이를 통해 가지고요, 매일 조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기에서 메일링 되어진 한 4,500개의 이 새로운 메시지를, 저에 관련이 있는 메시지를 보면서 세상의 흐름성을 미리 조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글 알림이의 교수님들의 이 관련 부분, 혹시 제가 한국해양대라고 이제 입력하고요. 그리고 만들기 부분에서 옵션을 하루에 한 번밖에 할 거냐, 자동으로 할 거냐, 한국어로 받을 거냐, 모든 지역의 한국해양대학의 뉴스가 올라오면 받을 거냐, 여기에서 개수는 가장 우수한 것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이제 구글 알림이기 때문에 구글 이메일로 알림 만들기 눌러주면 한국해양대학의 어떠한 뉴스가 이렇게 뜨는 순간 저의 지메일로 직접 메일링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이 우리 시대의 흐름성의 교수자들의 지수를 좀 높일 수 있는 아주 쉬운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요, 어떤 레포트나 기타 시대 흐름성의 변화 부분을 조금 우리 학생들이 알아야 될 범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과거 지난 이런 소식보다도 구글 알림이를 통해서 최신의 정보로 레포트를 제출받아 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차원의 구글 알림이는 특히 제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아주 이제 세상의 흐름성, 특히 저희 특허가 45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거의 특허 출원의 이 아이디어는 매일 아침 받고 있는 이 구글 알림이를 통해서 받고 있는 저의 이 많은 관심 분야의 카테고리에서 제가 다 받아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요 근래 관심 있는 것이 제가 메타버스인데요. 자, 메타버스가 하루하루의 시대 흐름성을 어떻게 가는지 제가 굳이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니고요. 구글 알림이에 큐레이션 해놓고 구글의 이 메타버스의 정보가 올라가는 순간 구글 이메일로 저에게 메일링 해오는 이 큐레이션의 시대다, 이 말씀을 먼저 한번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미래융합교육학회 사이트인데요. 우리 교수님들 한번 이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학의 위기 상황이고 생존 전략을 새롭게 교육의 뉴노멀로 이제 조금 꾸며보자라고 하는 것이 와 있는데요. 혹시 우리 한국해양대학,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은 졸업장, 성적증명서, 관련 전공 자격증 외로 혹시 어떠한 학생들에게 또 다른 선물을 제공해 주고 있나요? 대부분의 모든 대학이
졸업장, 성적증명서, 관련 전공 자격증 3개 스펙으로 묶어서 졸업 시즌에 내보내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당연한 대학에서 제공해 줘야 될 하나의 이 큰 보따리 선물인데요. 이 3가지 보따리는 모든 대학에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 특성화의 부분에서는 뒤떨어져 있다라고 해도 그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혹시 한국해양대학의 특성화 하나 소개해 주실 교수님 계신가요? 제가 전혀 모르는 입장이고요. 저의 자녀가 혹시 내년에 한국해양대학을 입학하겠다라고 하는 학부형 입장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내 자녀를 부산 해양대학에 입학시키고자 하는데 해양대학의 특성화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교수가 아닌 학부형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 교수님들에게 전화를 드려서 제가 여쭤본다면 어떤 특성화를 말씀해 주실지 한 말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혹시 너무 애람되지만 제가 이제 캠을 켜고 계시는 교수님의 조남이 보여서요. 우리 교수님들에게 조금 여쭤보지 않고 이렇게 여쭤봐도 되는지 조금 실례합니다만은 진행을 위해서 한번 신뢰를 무릅쓰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노종진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혹시 제가 학부형 입장입니다. 예, 우리 한국해양대학에 내 자녀를 내년도에 입학을 시키고자 하는데 우리 대학의 어떠한 자랑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 학교는 그 해양 관련 여러 특성화된 전공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전공을 어떤 걸 원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공학부터 해서 사회과학, 그다음에 우리 해사 관련 그런 전 분야에서 뭐 해양, 해운, 교선 모든 이런 특성화를 지금 전문적으로 교육시키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 전공을 잘 선택하셔서 공부하시면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노 교수님도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이런 훌륭한 대학으로는 이미 인정받고 있지만 졸업장, 성적증명서, 관련 전공 자격증 외로 또 다른 선물을 하나 옆에 붙여준다고 한다면 그런 선물 보따리가 혹시 있을까요? 모든 대학이 특성화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3가지의 스펙이거든요. 예, 이거 외로 우리 한국해양대학만의 아주 독창적인 선물의 보따리가 혹시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해양 인문사회과학의 영어영문 전공 인문학부에 속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전공 제가 잘 모르니까 그 일반적인 우리 영문학을 전공하는 다른 전국의 대학과 비교해서 특별히 저희는 그 해사, 해양 관련 그런 과목들이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전공 과목들을 많이 듣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조선 해운 업계 관련 그런 회사에 아무래도 기본적인 영어 플러스 그 다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한 그런 점에서 저희 학과에서 특별히 주는 자격증은 없는데 그런 특성화된 다른 영문과 전공 커리큘럼하고 좀 차별화된 그런 것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언어 구사력 외로 우리 한국해양대만의 이 언어의 어떤 선물이 옆에 있어서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우리 한국해양대학의 학생들이 여기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수님의 이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요, 저도 사실 치과 보철 전공 교수거든요. 우리 대학의 이제 졸업장, 성적증명서, 치과 기공사의 라이센스 이 3가지가 전국의 20개 대학에서 함께하고 있는 붕어빵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10여 년부터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3가지의 스펙은 당연히 묵대요.
거기에 어떤 것을 묶어보는지 실제 시대 흐름성에 요구되어지는 부분과 같은 맥락인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학교 사이트가 아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사이트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2019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이제 성적 증명서는 이미 효용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해도 그게 틀린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대학의 성적의 인플레는 사실 이제 신뢰성이 많이 잃어진 부분이고요. 이 맥락에 현재 이 사이트에 잠깐 보면 컨텐츠 보러 가기 눌러보면 저와 저의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까지 함께 이제 수업에 관련 콘텐츠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 사이트에 5,552개의 이제 이 저와 우리 학생들의 콘텐츠가 클라우드 되어져 있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어떤 형태의 클라우드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제가 이제 맡았던 과목의 이제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이 사이트고요. 2019년도고 여기에 67개의 콘텐츠를 올려줬고 2019년도에 저의 수업을 들었던 틀리의 이론 실습을 들었던 70여 명의 학생들에게 모두 다 이 포트폴리오의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줬습니다. 포트폴리오의 개인 홈페이지는 어떤 역할이 될까요? 학교의 성적 증명서보다도 포트폴리오의 인터넷 URL은 재학 중 언제라도 글로벌 부분에 직접 자신을 노출시키고 확장할 수 있고 브랜드로 더욱더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인데요. 70명 모든 학생들이 저하고 2학년 때 만나자마자 모든 개인 홈페이지에 포트폴리오를 만들었고요. 이 중에 부산 우리 해양대학의 이제 부산이기 때문에요. 부산의 모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대학에 3학년에 입학한 학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3학년으로 학사 편입을 해서 제가 면담을 해보니까 본인의 강강의 이력도 있지만 본인의 손재주로 캐나다라고 하는 곳에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3학년에 학사 편입을 해서 이 학생이 개인 이 포트폴리오인데요. 여기에 55개의 콘텐츠가 이제 2년 동안 만들어서요. 지금 캐나다에 현지 취업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요. 그 이력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5개 중에요. 2019년도에 2학기 학기말 고사. 자, 제가 어떻게 시험 보는지 잠깐 볼까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의 이 교육의 이 조금 기본에 이제 지필고사라고 하는 범위는 저는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애웠던 이 부분을 종이에 몇 자 쓰고 그걸 들고 와서 교수들이 채점하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이런 부분이 저는 그렇게 시대적으로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에 알고 있는 지식을 꺼내서 직접 말하는 학습법으로 모든 고사장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에 레코딩, 영상을 놓고 직접 발표를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네, 지금 기말고사 구술 문제로 첫 번째 총이치 전 제작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자가 무취학 모든 학생들이 이제 지필고사로 써야 될 이 서술형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영상을 켜놓고 직접 5분 이상 발표를 해야 됩니다. 한 문항당 5분 이상 발표를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학생이 약 10분 정도씩 발표하고 있는 이
집어넣었던 지식을 종이에 몇 자 써내는 것이 아니고 집어넣어 있는 이 자신의 지식의 채널을 끄집어내서 말하는 학습법인데, 말하는 학습법에 이 영상으로 제작해서 자신의 이 포트폴리오에 올리고 유튜브 채널에 올려보는 거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의 유튜브 채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생의 유튜브 채널. 자, 들어와서 실제 유튜브 채널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생이 이제 신한대학 3학년에 학사 편입을 해서요, 치과 보철의 이 기공사의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캐나다를 가겠다라고 하는 이 포부로 우리 3학년에 입학을 했는데요. 지금 2년 동안 우리 치과 기공 라이센스를 취득하러 온 학생이 치과 보철에 관련 이 모든 기술적인 범위를 손에 익히는 모든 이런 범위를 스마트폰으로 레코딩을 해서요, 즉시 그날 편집을 해서 자신의 이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이 URL을 자신의 포트폴리오로 올려서 이제 세상에 확장되는데, 제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요구할까요? 모든 콘텐츠는 어떻게 해요? 메타데이터를 영문으로 쓰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캐나다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에 온 학생들을 글로벌로 끄집어내는 범위에서는 신종우 교수의 아름아름 이렇게 안내의 영역보다도 이미 전 세계의 영어의 네트워크의 치과인들과 소통이 되어지면서 이 학생이 3학년 겨울방학 때 신종우 교수가 지도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본인이 스스로 캐나다 치과인들과 연결이 되어져서 직접 현장 실습을 갔다 왔고요. 이번 4학년 졸업하기 얼마 남겨놓고요. 실제 취업 비자를 받아서 지금 캐나다에 가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일하는 범위에서 다소 짜투리 있는 범위에 관광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캐나다의 브이로그의 관광 가이드까지 하고 있는 거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를 들어서 졸업장 성적증명서 관련 전공 자격증 3개만 만들어서 취업 시즌에, 졸업 시즌에 신종우 교수가 이 친구를 캐나다에 취업을 시키기는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근데 대학에 재학 중에 이제 이미 이러한 이 유튜브의 포트폴리오의 URL은 전 세계 치과인들과의 메타데이터의 영문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고요. 확장되어지면서 더욱더 이 글로벌 세상으로 신한대학의 이미지와 학생의 역량이 넓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 오늘 마무리 부분에 교수님들 유튜브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 교수님들 유튜브 채널 가지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제 자신의 브랜드라고 하는 이 확장성이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의 유튜브가 그 뒷몫을 감당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학생들의 졸업장, 성적증명서, 관련 전공 자격증 외로 이제 포트폴리오의 URL을 유튜브 채널로 연동해서 자신의 학생의 이 현재 이 값어치를 글로벌로 확장시켜서 더욱더 이제 이 브랜드로 넓혀주는 거예요. 이 부분 잠시 소통을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우리 학생들과 진행하고 있는 저의 이 부분을 혹시 궁금하신 분 계시면 말씀해 줘도 좋고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열어가면서 교수님들과 소통하고 또 그다음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실습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습 시간에 그냥 교수자의 실습 지도 받고 치아 보철 만들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치과 보철 전공의 학생이지만 이 콘텐츠에서의 메타데이터를 영문으로 쓰게 하고요. 이 영문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서 글로벌 세상과 네트워크가 되어지는 범위. 좀 전에 우리 노 교수님의 이 언어 부분도 말씀했지만 혹시 제가 조금 더 보탠다면 그러한 우수한 언어의 체계를 가진 학생들에게 이러한 글로벌에 연동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이나 콘텐츠를 좀 더 융합적으로 조금 넓혀준다고 한다면 우리 이 한국해양대학의 우수한 언어체계 학생들은 더욱더 글로벌적으로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범위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저의 관점은 모든 전공 보철 쪽에서 이제는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주도적으로 제작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이제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세상에서의 핵심 인재로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토익, 토플 이런 점수의 이 학생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인공지능이 서포트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라도 회사의 홍보나 기타 모든 범위를 콘텐츠로 만들어서 글로벌로 끄집어낼 수 있는 이러한 이 크리에이터의 역량이 모든 전공에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주장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10여 년 동안 제가 치과 보철 전공의 이 우수한 손재주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모바일에서 편집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오픈함으로 인해서 지역적인 한국 치과 의사의 일을 가져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글로벌 네트워크의 큰 일을 다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대학에서 제공해 줘야 될 포트폴리오의 URL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부분 잠시 소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들 말씀을 안 하시면 제가 준비한 것만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요. 네, 조금 그래서 우리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수업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들도 되게 좀 혼란스러운데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느끼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식들을 우리 학생들한테 적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세에도 맞는 것 같고. 그런데도 한편으로 또 어려운 거는 이게 무엇이 본업이냐, 학생들이 어떤 그 온라인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본업이냐, 아니면 어떤 전공이나 그쪽에 어떤 소양, 전문 소양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저희가 이제 이제 교수님의 그런 방식으로 제안을 해보면, 학생들은, 이게 일이 이제 로드가 2배로 늘어난다, 뭐 그런 또 불만도 사실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수치적으로 뭔가를 많이 풀어야 되는 그런 영역의 어떤 교육 과정이라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건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걸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좀 어떻게 좀 대안이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저의 전공은 사실 이제 우수한 손의 테크닉이거든요. 굉장히 치아 보철을 만드는 부분에서의 테크니컬적인 범위인데 제가 우리 최 교수님 말씀에 조금 동의를 하는 범위가 전공 과목은 절대 흔들림 없이 가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전공이 아주 돈독하게 가야 되는데 이 사이드에 이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부분을 붙여주면 우리의 전공의 핵심이 더욱더 글로벌로 나가는 데는 쉽게 나갈 수 있더라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치과 기공과에 온 학생들이 해외 취업을 많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요. 기존의 신종우 교수가 지금 학생을 취업을 시키려고 하면 미국이나 캐나다의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아름아름 보냈는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2학년 때부터 4학년 동안 이미 유튜브 채널에 모든 치과 보철의 학습의 모든 과정을 메타데이터의 영문으로 계속 업로드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어느 순간 우리 애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전 세계 치과인들이 소통이 되거든요. 소통이 되면서 자신의 학생의 콘텐츠지만 계속 소통되어지면서 한국의 지역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글로벌에 내가 취업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대학에서 제공해 줘야 될 어떤 미래상 아닐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 최 교수님 말씀
과목별의 특이성은 있겠지만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범위는 가운데 핵심 전공만큼은 정확하게 해야 되겠고요. 그 사이드의 시대 흐름성에서의 연결성은 콘텐츠의 크리에이터 아닐까. 그중에 유튜브 채널은 너무나 파괴적 언어한 이 모토가 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꼭 제가 연결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말씀 계신 교수님 계신가요? 자, 안 계시면 그러면 제가 지금 오늘 수업을 하고 막 왔거든요. 제가 이 앞주와 이번 주의 수업 사례를 직접 한번 저의 카페를 통해서 열어보고 보신 다음에 우리 교수님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카페가요, 미남 교수의 치기공 놀이터 카페입니다. 놀이터 카페인데요. 2011년 3월 1일 날 제가 오픈했습니다. 사실 학생들과의 전공에 관련되어진 고도의 이 기술력을 익히는 범위에 교수의 동영상이 좀 필요하는데요. 학교 홈피나 개인 홈피에 동영상 올리는 것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알게 됐고요. 유튜브에 무한정 올린 이 영상을 저의 카페에 연동시켜 줌으로 인해서 언제라도 우리 학생들의 손에 기술의 익힘이 부족하면 저의 영상을 토대로 자기 주도적 학습할 수 있게끔 꾸몄던 이 카페가 2011년인데요. 지금 이제 10년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3,200명이라고 하는 회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 대학의 학생은 500명도 채 안 되고요. 거의 예부 대학이나 치과 대학생이나 치위생과나 치과 의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려진 자료가 현재 보다시피 7만 300개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수님들, 이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학교 재직하고 계시면서의 이 교육의 히스토리가 혹시 어디 있나요? 그냥 홀몸으로 집으로 가실 건가요? 아니면 이런 콘텐츠 플랫폼을 가지고 은퇴 후에 더욱더 교수님의 전공의 범위를 더욱더 소셜 브랜드에 확장하실 수 있으실 건가요?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저는 나름대로 교육의 히스토리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저의 이 카페에 클라우드에 놓음으로 인해서 정년 후반기에 있습니다만은 정년 앞두고 이제 제가 이 스토리를 가지고 교육의 트렌드에 글을 쓰려고도 많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수업 한번 볼까요? 자, 12주차 진행했는데요. 제가 3시 21분에 저희 카페에 올린 건데 지금 학생들이 뭘 하고 있나요? 2인 1조로 실습을 하고 있거나 또는 3명이 짝꿍이 없는 학생들 자 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자, 실습한 학생이 이제 직접 실습을 하면 옆에 짝꿍이 학생이 스마트폰으로 레코딩을 합니다. 그럼 실습한 학생은 뭘까요? 실습을 하면서 자신이 이제 음성으로 막 실습하면서 옆에 짝꿍이 영상으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럼 2인 1조로 묶어주는 이유가 뭘까요? 알고 있는 이 이론적인 배경을 손의 테크닉과 동시에 내가 말하는 학습법으로 뱉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다. 라는 건데 혹시 여기에 교정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옆에 짝꿍이 함께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 보완해 주는 거예요. 네. 제가 비대면 실습에서 이제 짝꿍으로 하는데 그럼 교수님들 이 학생들이 이 실습을 그냥 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습 과정을 직접 말하면서 옆에 짝꿍이 찍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원동력은 어떻게 제공해 주고 있겠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철저히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실습에서 저는 주도자의 진행자가 아닌 모든 재료를 서포트해주는 튜터의 역할로 옆에 서 있을 뿐입니다. 교수님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실습하고 옆에 짝꿍이 레코딩해 가면서 서로 집단 지성의 팀별 수업을 하는데 준비되지 않고 실습 진행할 수 있을까요? 틀니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론적 배경과 손의 테크닉이 함께하지 않으면
틀니는 엉터리 제작밖에 안 되거든요. 한자 입속에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과정의 이 기본을 어떻게 제가 제공해 주고 있는지 좀 더 깊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화면 공유가 안 되고 있어서요. 아, 네네. 네, 아,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말씀을 그때그때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지금은 공유가 되나요? 네,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을 잠시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한 겁니다. 네. 자, 3시 21분에 올렸던 영상인데요. 자료인데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범위로 사진만 봐도 되겠습니다. 2인 1조로 진행을 하되 진행자가 직접 실습을 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고 옆에 짝꿍이 레코딩을 하면서 서로 이제 잘못된 부분을 수정 보완하면서요. 실습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범위에 과연 어떠한 방식의 주도적 학습을 했겠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 교수님들과 함께 해야 될 거꾸로 수업의 플립드 러닝입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플립드 러닝 거꾸로 수업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쉽지 않은 이유를 자세히 들어보면 학생들이 학습을 안 해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플립드 러닝의 기본은 학생들이 학습해 오는 것이 아니고요. 교수자가 그 수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서 애들에게 보냈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수자가 오늘 저녁 수업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온 범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수업 재료만, 기자재만 다 준비해주면 우리 학생들이 자,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수업 실습하고 마무리에 이렇게 수업 마무리했습니다. 다시 영상으로 레코딩하고 집에 가는 이 부분의 원동력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주차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잠시 후에 이론 과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실습만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론 실습의 이 부분에서는 2020개의 댓글이 달려 있는데요. 갑자기 11주차에서는 119개 댓글만 달려 있네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주차 이제 학교 LMS에 콘텐츠를 올려놨지만 저는 학교 LMS는 출첵 정도로만 체크하고 나머지 저희 사이트 이 놀이터에서 학습을 하게 합니다. 자, 어떻게 했을까요? 민환 교수 발표 영상을 토대로 자신이 이제 녹화로 민환 교수의 음성을 시키고 발표해서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카페에 올려라 라고 공지가 나간 겁니다. 여기에 영상 다운로드 받게 했고요. 자, 교수님들 콘텐츠 몇 개 만드시나요? 이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콘텐츠는 25분짜리 묶어서 보내면 안 되고요. 가급적이면 스낵 콘텐츠에 마이크로 러닝 할 수 있도록 10분에서 15분, 길어야 15분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애들이 아마도 인내력 가지고 볼 수 있는 최대 시간이 15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25분짜리, 30분짜리도 약 10분짜리로 짧게 잘라서 스낵 콘텐츠로 스낵 먹듯이요. 몇 개 한 번에 다 한 봉지를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 두 개 먹다 보면 어느 순간 맛있는 스낵을 한 봉지 다 먹었듯이 학습의 목표도 부담 없게 스낵 콘텐츠로 만들어서 마이크로 러닝에 모바일 러닝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애들이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에 세 번째 저희 영상 한번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신종호 교수입니다. 11주차 나비치 매몰 과정의 세 번째 파트인데요. 이번 세 번째 파트에서는 파트 1, 파트 2에서 이 매몰의 전 과정의 이론적 배경을 우리가 함께 학습을 했죠. 이걸 토대로 이번
이 세 번째 파트에서는 실제 신종우 교수가 메모의 전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녹화되어진 상태에서 실제 라이브하게 설명하면서 만들었던 영상을 여러분에게 이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시청하고 난 다음 이제 저의 발표 음성이 없는 무음의 이 본 영상을 따로 첨부해 드릴 겁니다. 그 영상에 이제 주도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여러분의 음성으로 발표해서 오캠으로 우측 상단에 자신의 얼굴 노출해서 저에게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왜 이러한 과정의 학습법을 진행하냐면 11주 차에 이제 메모리 진행되어질 건데요. 메모를 이제 짝꿍과 함께 할 겁니다. 함께 하는 범위에서 단지 메모에 실습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습하는 과정을 옆에 짝꿍이 실습자의 스마트폰으로 레코딩하고 레코딩하는 과정에서 실제 실습하는 학생은 설명을 해 가면서 이제 단계별 과정의 영상을 이제 녹화해야 되는. 네, 이렇게 안내를 하고요. 이제 저의 실습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용해야 되겠죠. 즉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똑같은 플라스크 같지만 물에다가 이렇게 좀 플라스킹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도포해 주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열 수 있는 이 플라스틱 나비치의 교환면과 절단면이 노출되어지는, 그리고 11주 차에 진행되어질 실습의 전 과정을 저의 인공지능 추적 카메라로 레코딩을 하고 편집해서 이렇게 올려주면 우리 학생들은 파트 1, 파트 2에서의 이론적 배경을 지식으로 실제 제가 영상의 실습의 전 과정을 학습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되어진 부분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 직접 올리게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학생들이 약 68명의 학생인데요. 거의 98% 학생이 한 명의 낙오자 없이 그때 저하고 학습의 진행을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요구하니까요.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유튜브 URL을 여기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박주찬입니다. 오늘은 그 11주차 매몰과 관련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영상이 재생되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이 영상에서 말하고 있는 실제 저의 모션만 보고 해설가 입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음성으로 발표를 미리 하고 이 수업에 들어오기 때문에 좀 전에 오늘 같은 수업 교수자의 지도 없이 짝꿍만 정해주면 짝꿍끼리 이미 발표를 충분히 학습을 하고 왔기 때문에 짝꿍들하고 서로 의논해 가면서 아주 재미있게 실습을 주도적으로 콘텐츠까지 만들어서 가고요. 이렇게 모든 학생들이 이제 수업의 플립트 러닝 기반으로 한두 명 학생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학생들이 다 여기에 미리 수업 전에 다 올려야 됩니다. 한 주차라도 올리지 않으면 학점이 안 나갑니다. 이게 제가 10여 년 동안 진행한 법입니다. 한 주차도 안 되면 F가 되기 때문에요. 우리 학생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불만도가 많죠. 치과 보철 전공 배우러 왔는데 교수님이 뭐 디지털 리터러시도 하라고 그러지 뭐 영상도 하라고 하지 굉장히 처음에 좀 그러는데요. 점차 학생들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서 소통이 되어지고 아하 세상에 나갈 때 포트폴리오로 내가 이 콘텐츠의 크리에이터로도 간다라고 하는 것이 점차 인지도가 되면서 모든 학생들이 또 다른 학생 한번 볼까요? 거의 98%의 학생들이 전혀
불만 없이 재밌게 전공의 영역을 이 콘텐츠의 유튜브 플랫폼에 더욱더 확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2020-0534 김상아입니다. 이번 영상은 11주차 총이치 기공화 이론의 실습에서 나비치 메모 실습을 하기 전에 교수님의 실습 영상과 저의 설명을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하는 영상이고요. 예, 영상을 시작하기 이렇게 발표하고 이제 본 수업은 어떻게 하는지 본 수업으로 다시 한번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학생들에게 이 플립트 러닝을 할 수 있게끔 이론적 배경과 실제 실습의 전 과정을 추적 카메라로 영상 찍어서 아주 상세하게 편집까지 해서 보내고 이걸 학습한 다음에 저의 음성의 발표를 음소거시키고 학생이 발표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우리의 학생들은 거의 98% 학생들이 재밌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1주차 수업을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아까 짝꿍들과 함께 이렇게 레코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레코딩 되어진 영상을 다 집에 가져가서 어떻게 할까요? 집에 가져가서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 자막 넣어가지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다음에 저의 여기 카페에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0534 김상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학생들이 오늘 실습하고 집에 가서 밤 12시 전까지 다시 편집을 해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저희 카페에 여기다 올려줘야만이 오늘 차시 11주차 수업이 마무리되어지는 범위. 사실 굉장히 조금 세긴 센데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기쁘게 따라온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수자의 동기 유발의 지속적인 학습자들과의 소통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예, 24시간 학생들과의 저와의 이 조금 이 소통의 기반으로 한 명의 낙오자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사이드에서 굉장히 컨트롤을 잘하고요. 이 부분을 동기 유발의 원동력으로 가지고 와서 끌고 오니까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해요. 자막도 넣고요. 사실 교수자들도 자막 넣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은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으로 즉시 자신의 콘텐츠를 즉시 이렇게 세상에 유튜브에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실습은 이렇게 하고요. 교수님들 그럼 이론은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습하게 되면요. 오늘 학생들도 집에 가서 올릴 거고요. 예, 사실 교수의 할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들 일도 많지만 교수자가 이런 모든 부분을 피드백을 주고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많은 교수님들이 시간 몇 시간 하십니까? 저한테 물어봅니다. 13시간 하고 있는데요. 시간 13시간 전공 이론 외로도 제가 굉장히 많은 일을 맡고 있는데 교수의 3대 업무, 의무, 교육과 연구와 봉사 앞에 봉사 중에 교육 앞에 어떤 것도 나갈 수 없다라는 저의 교육의 이 부분으로 이 가르치는 범위만큼은 제가 우리 학생들과의 소통의 범위에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러면 이론 한번 볼까요? 2020개의 댓글이 달려있는 10주차 이론 수업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론도 실습과 같은 맥락으로 진행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요구할까요? 저의 영상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자필로 정리하고 그리고
이 영상에서 이번 차시에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자문자답 하나 올리고요. 그리고 본인이 학습한 부분에서의 교수자 관점에서 동급생들에게 2개의 질문을 올려야 됩니다. 2개의 질문을 여기 카페에 올리게 해놓고 해놓으면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에 이제 자문자답 자신이 11주차에 학습한 학습 차시의 학습 목표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범위의 자문자답을 하고요. 친구들에게 2개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요점 정리를 올리고요. 친구들에게 질문을 올리면 68명의 학생들이 다 이 친구의 답변 2개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걸 제가 진행해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교수의 이야기라고 하는, 교수의 정답이라고 하는 범위가 너무 빈약하더라고요. 70여 명이 생각하는 이 학생들의 이 답을 제가 보면서 오히려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이래서 제가 세상에 들려오는 교수자의 이야기가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구나. 교수자의 이야기의 정답 부분에 우리 학생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함께 붙여서 학습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 교실의 모범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모든 학생들이 68명의 학생 질문에 와서 답변을 다 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범위가 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과연 가능할까요? 요즘 비대면에서의 제일 많은 우리 학생들의 아우성이 뭘까요? 폭탄 같은 레포트, 피드백도 없는 레포트를 왜 그렇게 주구장창 내려보내는지 우리 학생들이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혹시 피드백이라도 있다면 그래도 쓰겠는데 피드백도 없는 주구장창의 레포트 왜 해야 되는지 아우성입니다. 이렇지만 저의 이 대면의 실습은 좀 전에 그렇게 했지만 비대면의 온라인은 자 어떻습니까? 여기에 교수자의 피드백이 계속 가는데요. 또 한 학생이 정리하고요. 올려주면 요점 정리도 서너 표시 아주 하고요. 여기에 올리는 이 학생들의 이 질문의 내용도 제가 보는 질문보다 더 넓습니다.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것도요.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학생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교수자 관점에서 틀에 묶어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온라인상에서 풀어놓음으로 인해서 교수자가 여기 학생들의 질문의 영역으로 더욱더 배우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론의 모든 범위, 실습과 이론의 범위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교수님들 혹시 이 비대면에 온택트라고 와 있습니다. 지금 모든 대학이 온라인 사이버 대학이 되어 있는데요. 온라인 사이버 대학에서 탈출되지 않는 대학은 생존에 위협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온라인 사이버 대학 아닌 이유가 뭘까요? 학생들의 원대한 꿈을 펼칠 수 있게끔 교수자의 비계가 함께 되어지는 것이 대학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비대면이라고 그냥 LMS나 기타 영상 하나 올려주고 학생들 보고 보게 하고 그걸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 부분이 맞는 걸까요? 우리 학생들에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교수님에게 받는 콘텐츠의 질을 보고는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같은 교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수님들 수업 콘텐츠의 질이 너무 낮습니다. 파워포인트에 노트를 만들었고 읽고 있는 교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이게 될까요? 그리고 줌으로 원격 수업을 한다고 거기에 파워포인트 띄워놓고 그 조그만 이 모니터를 향해 보게 하고 거기서 수업을 하고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모든 부분이 플립트 러닝으로 먼저 가게 하고 줌이나 라이브 수업에서도 학생들의 생각을 끄집어내는 토론의 수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줌 수업한다고 거기에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얘들하고 어떠한 얘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의한다고 외치고 질문 있나요? 하고 나오는 우리의 수업은 이제 뭔가 혁신되어져야 된다라고 해도 크게 틀린 범위는 아닙니다. 이 맥락에요. 과연 교수님들, 학생들 얼굴 이름 어느 정도 알고 있나요?
대면 수업이 아닌 비대면에서요. 오늘 내 전공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 학생들의 이름과 얼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특히 줌에서의 마스크 착용 때문에 거의 학생의 얼굴 이미지를 알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이런 범위에 제가 또 하고 있는 범위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10여 년부터 모든 학생들이 이제 대학교 2학년 오면서 대입병에 걸려 있습니다. 교수님들 중2병은 얘기 들어봤지만 대입병도 많이 들어봤죠. 대학교 2학년에 올라오면서 병이 크게 납니다. 왜 그럴까요? 대학에 의미도 없이 입학해서 1학년은 교양 과목이 있어서 다소 여유 있게 다니다가 2학년에 딱 올라오면서 전공과 만나면서 이게 뭐지? 이 전공이 나하고 맞나 안 맞나? 이게 대입병입니다. 그래서 교실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의 교수자들의 모습은 뭘까요? 전체 한 교실에 전체 한 덩어리를 놓고 교수의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는 공부 못하는 애, 잘하는 애로 우리의 이 영역이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범위를 제가 좀 탈피하기 위해서 10여 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뭘까요? 수학 분석입니다. 자신의 어릴 때의 삶부터 대학에 왔을 때 너의 꿈과 비전을 교수에게 알려주라. 이게 맞춤학습, 개별학습 아닐까요? 예, 여기에 2021년 1학기 총이치기공학 저 과목인데요. 자신의 수학 분석을 통한 나의 꿈과 비전 영상을 PPT 문서로 구성한 다음 30분 이상 발표하고 자신의 유튜브에 미등록을 올린 다음에 카카오톡으로 보내달라. 그 다음에 면담합니다. 예, 줌이든 대면이든. 자, 제가 뭐라고 썼을까요? 인생의 시작점인 여러분의 인생 설계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전공 과목 교수의 입장에서 이걸 요구하는 것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도 교수가 아닌 입장에서. 이런 개별 학생의 특성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교육으로 서 있기 때문에 개개 학생의 이 가지고 있는 천재성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닐 겁니다. 자, 여기에 제가 영상으로요. 안녕하십니까? 신종우 교수입니다. 13주차 선행학습. 자, 이렇게 해서 안내하고요. 수학 분석이 뭔지 유튜브에 있는 부분을 여기에 공유시켜서 스스로 수학 분석이 뭔지, 즉 수학 분석이 이제 이 경영 전략의 회사에서 이용하는 어떤 툴이지 않습니까? 이 툴을 대학생들에게 직접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삶을 되돌아보고 대학에 온 입장에서의 나의 강점, 약점, 기회, 이업을 한번 묶어서 대학에서 어떻게 준비해서 당당한 멋진 청년으로 나갈 것인지를 30분 전에 영상을 발표하는데 19년, 18년, 17년 계속 있죠? 19년 떴고 잠깐 열어볼까요? 저는 이 수학 분석의 이 학생들의 꿈과 비전 영상을 약 10년 동안 다 클라우드에 놓기 때문에 은퇴 시점에서 과연 이 학생들이 졸업 후에 어느 길에 서 있는지 제가 한번 연구자 입장에서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대학의 꿈과 비전을 자신의 얼굴과 입으로 발표한 학생과 전혀 이런 생각 없이 학교에 학점만을 취득하고 간 학생들과의 진로의 이 로드 범위를 한번 체크해 보고자 한다 이겁니다. 자, 여기에 모든 학생들이 전공 과목으로 어릴 때부터 자신의 삶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앞으로 대학에 자기의 꿈과 비전을 어떻게 펼쳐보겠다라고 하는 거. 이걸 제가 듣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어떤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이미 인생 이렇게 살겠다고 한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 너무 멋지다. 우리 함께 손잡고 열심히 우리 신한대학에서 너의 이 비전을 만들어 보는 거다 라고 하고요. 이 영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 영상을 우리 학생들의 카카오톡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다 보냅니다. 부모님의 카카오톡에 주소를 달라 그래서요. 제가 신한대학 체계공학과의 무슨 전공 교수인데 우리 아들, 딸의 미래 비전 너무 멋진 청년인데요. 많은 격려와 박수 해주시고 우리 대학 저와 함께
우리 딸 아들 멋지게 만들어 보는데 힘을 합쳐봅시다 라고 카카오톡으로 보낼 때 우리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저한테 메시지가 올까요? 특히 코로나의 작년부터 올해는 많은 문자가 옵니다. 대학에 애를 보내놓고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 교수님의 이런 걸 보고 내 자녀가 나름 어떠한 꿈을 가지고 대학에 가 있고 어떻게 나갈 것인지 교수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학생을 제가 동기유발 차원으로 묶어 올리는 원동력이 여기 서학 분석에 있다라고 해도 틀린 범위가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습한 내용을 이제 지혜의 활용적으로 보는데요. 이 부분 잠깐 한번 볼까요? 지금 아까 우리 학생들 계속 영상 발표를 시키고요. 마지막에 뭘 할까요? 마지막에요. 작년도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올 1학기도 진행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이제 자신이 직접 손으로 만든 이 틀니를 주도적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틀니를 가지고 마지막 학기 말고사는 어떻게 치러야 될까요? 부모님 앞에 가서 30분 동안 영상으로 발표해야 됩니다. 우리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내 자녀가 대학에서 학습한 부분의 이 결과물을 실제 집에 가지고 와서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전공 용어 없이 일반인이 이해될 수 있는 식의 이 발표의 이 부분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자, 한번 볼까요? 이 영상을 제가 보면서 사실 한 학기 동안 전공 지식 외로 우리 학생들의 다양한 범위를 끌어주는 범위의 수고스러움이 이 부모님들의 영상을 보면서 사실 많이 이제 피로가 풀리는 범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볼까요? 모든 학생이 이제 학기 말에 이제 이 틀니가 지금 12주차 진행되어지는데 이걸 다 만들 겁니다. 이걸 들고 부모님 앞에 가서 이제 실제 전공 용어 없이 30분 이상 발표를 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저에게 올려야만이 마무리 성적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조금 인터넷이 느려지고 있는데요. 자, 먼저 조금 로딩되는 부분에 먼저 뜬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낙 학생들의 영상이 함께 클라우드 돼 있어서요. 다소 조금 느려지는 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잠시 로딩 다 끝나면 한번 열어보는데요. 이 학생은 자신의 오빠 앞에 가서도 발표하고요. 실제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직접 틀니를 들고 전 제작 과정을 이제 전공 영어 없이 발표하는 마무리 단계. 혹시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왜냐하면 저의 전공이 치과 의사와의 이제 거래 관계에서 알고 있는 지식을 치과 의사 앞에 당당하게 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는 범위의 손기술만 가져간다고 한다면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에서 이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반드시 이 말하는 학습법으로 꺼내는 것이 저의 이제 전공 과목에서 학생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이 학생. 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 19학번 김민정입니다. 청이치 기공 실습 기말고사 제가 만든 나비치 제작 과정에 대해 부모님께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엄마를
이렇게 학생들이 부모에게 발표하고 올린 영상을 저에게 보내는데 혹시 한 학기가 끝나면 얘들이 유튜브에서 비공개로 돌릴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삭제할 수도 있고요. 이런 범위 때문에 일일이 제가 다시 유튜브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저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다시 여기 올리는 범위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성적의 공정성 이런 범위 때문에 진행을 합니다. 자, 쭉 한 번 더 볼까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직계가족 앞에 이 학생은 어머님이 조금 얼굴 낯을 가린다고 해서 앞에 인형을 놓고 하기도 하고요. 자, 이 학생과 잠깐 볼까요? 이 학생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한대학교 치경학과 2학년 박찬송입니다. 오늘 영상 킨 이유는 부모님에게 지금 1학기 동안 총이치 나비치 제작한 것을 설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영상 켰습니다. 일단 여기 먼저 소개시켜드리자면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네, 인사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방에서 온 학생인데요. 이제 원격으로 어머니하고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우리 어머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영상 끝까지 우리 아들 잘했다라고 하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교수님들, 학생들에게 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얼마만큼 하고 계신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아들 잘했다, 최고다. 근데 저도 그렇지만 우리 교실에서 교수님들의 칭찬의 요 응원이 얼마 정도 되느냐가 우리 학생들의 동기유발과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 틀린 제품에 잘 모르시겠지만 자녀가 온라인상으로나마 대학에서 배운 범위를 부모에게 이해시키려고 발표하는 모든 부분에 내 아들 최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해양대학의 교수님 교실에 들어와 있는 모든 학생들이 최고의 학생들 아닐까요? 제가 전국의 400개 대학을 돌면서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 중에 하나. 아유, 교수님 학교 애들은 괜찮네요. 우리 학교 애들은요, 이렇게 말씀하신 교수님들이 꽤 많습니다. 그 내막이 뭘까요? 우리 학교 애들이 조금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제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세상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수한 애들을 골라 있는 시대가 아닌 학생을 모셔와야 되는 입장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도할 수 있나요? 이런 맥락에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부모 앞에서요, 이 발표하는 이 당당함이 한 학기 동안 이 전공 지식 외로 이렇게 교과 상태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여기 교수님이 정중선하고 그려주신 거거든? 여기 스테이플러 보이지? 스테이플러가 우리가 이 중에 저의 특히 한 눈에 조금 이 과정을 잠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이상 발표를요, 52분 동안 발표를 하고요.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앞에 모셔놓고 안녕하세요. 치기공학과 2018-1823 김나영입니다. 오늘은 1학기 총이치 기공 실습에서 제작한 나비치 모형을 가지고 이 여학생의 발표 내용을 보면서요, 제가 놓쳤던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주로 교과서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교과서 외적인 부분에 부모님들이 관심사항을 곁들여 가지고 설명을 잘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낯뜨거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학기에 학습한 내용을 집어넣는 교육이 아닌 끄집어내서 이제 말하는 학습법으로 이제 하는데 여기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 콘텐츠라고 하는 세상에서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로 이 포트폴리오로 연동시켜 줌으로 인해서 성적 증명서보다 더 효용성이 높은 우리 대학의 인재 아닐까요? 이렇게 말하는 학습법을 하고요. 그러면 치과 기공이라고 하는 이 전공인으로서의 이 동기 유발을 제가 어떻게 또 빼내는지 그 부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년 2학년 학생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저의 모든 수업은 개강 전에 발표되어집니다. 개강 1주차에 교실에서 만나서 15주차 이렇게 수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이미 한 달 전, 개강 한 달 전쯤에 학생들에게 발표해서 저의 수업 계획서를 영상으로 발표하고 수업 계획서를 학생들이 들어보고 수정 보완 부탁이 있다면 다시 밑에 댓글을 써주면 제가 한 달 동안 우리 학생들의 특성에 요구도에 맞춰서 수업 계획서를 다시 짭니다. 여기에 실제 전공 학생들이 뭘 해야 될까요? 자신의 인척도 좋고요. 친인척도 좋고 아니면 교회나 노인정에 실제 전공하고자 하는 이 틀니 노인들을 찾아뵈서 이 틀니의 불편함이 뭔지, 좋은 점이 뭔지, 개선할 점이 뭔지 개강 전에 현장으로 직접 PBL의 관점에서 본인이 직접 동기유발을 찾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학습은 1주차에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치과 기공사가 이러한 업무를 하게 되고 이러한 영역에서 쓰게 됩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직접 자신의 할아버지나 자신의 할머니 또는 이 인척 또는 교회 기타 많은 부분에서 실제 노인들을 찾아뵙고요. 너무나 이제 많은 학생께 지금 로딩이 돼서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이제 개강 전에 저하고 만나기 전에 이제 단톡방이 만들어져서 저희 카페에 공지해서 미리 만나서 어떠한 과목으로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 것인지 스스로 이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소감을 올려주거든요. 지금 한 70명의 학생이 영상이 밑에 로딩이 돼 있어서 다소 조금 시간이 걸려 죄송합니다. 자, 이 영상을 제가 이렇게 미리 개강 전에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대부분의 틀니가 좋다고 하신 분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입속에 그 불편한 큰 틀니가 들어가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자주 빠지고 아프고요. 아프고 잘 빠지는 이런 부분을 우리 학생 공부해가지고 이런 좋은 틀니 좀 만들어줘 라고 하는 이 노인분들의 아주 애절한 부탁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탁 부분으로 전공으로 이제 시작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래, 우리 치과 기공사는 직업군에서도 노인들의 이 열악한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우리의 행복의 전도사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노인들이 얘기하는 이 모든 불편한 부분을 기술 위에 공학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우리가 특허로 만들어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1주차에 저하고 이제 하나의 한 덩어리가 되는 법입니다. 자, 나머지 모든 학생들인데요.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18학번 김효정입니다. 총이치 수업을 하기 전에 먼저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이분은 저희 외할머니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틀니를 하게 됐어요? 예, 이렇게 해서 자신의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기타 이제 인척분들과의 이 면담을 통해 가지고 치과 기공사로서의 뭔가 직업군을 이제 개강 전에 확실히 다지는 범위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나 진행하는 저희 카페에 와 보시면 다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 하루에 5가지 감사와 그리고 내일, 그리고 일상에서 불편한 부분을 매일 잠자기 전에 하나를 쓰고 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 한번 볼까요? 자기 전에, 침대에 눕기 전에 오늘 5가지 감사, 그리고 내일은 무엇 할 것인지, 이 정도는 청년들이 하루 정리차원과 내일의 계획적인 것은 대학에 필요하다. 이 부분으로 학점을 5점 배정하고 있습니다. 네, 학점 5점이라 그래서 꼭 얘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이 부분으로 우리 학생의 아주 개별, 어떤 상황이 벌어져 있고 이 학생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기타 개인이나 어떤 삶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루 5가지 감사와 내일 할 일에서 제가 엿보고요. 그리고 이 부분으로 제가 직접 소통을 많이 합니다. 어머님이 아프시다라고 한다면 늦은 시간이 아닌 경우라면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어머님이 어떤 상황이니, 아니면 학교에서 만나서 어제 어머님 어떠시니, 이 말 한마디가 지식 전달 앞에 교수자와의 밀접한 이 관계라고 하는 것, 제가 대학에 33년 있으면서 이것만큼은 제가 잘했다라고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겠습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학생들과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유, 귀찮게 얘들하고 무슨 카톡을 해요 라고 하는 교수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지만, 저는 24시간 학생들과 소통의 이 연결은 열려 있습니다.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교수법의 달인이 뭘까요? 기술보다도요, 제가 33년 대학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낀 거 있는 것 중에 하나, 우리 학생들의 이 연결성만큼은 제가 지식 전달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이 제가 오늘 우리 교수님들에게 조금 드리고 싶은 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의 이 온라인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 제가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시험의 공정성화 있는데요. 사실 이런 공정성 때문에 레포트 나가는 것도 이해되지만, 레포트는 사실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9주차에 중간고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시험 광장에. 자, 제 이 중간고사의 비대면 시험은요, 사실 구술 시험도 봅니다. 자, 구술 시험을 어떻게 볼까요? 이제 저도 줌을 쓰고 있는데요. 줌에 이제 같이 얼굴 다 노출시켜서 제가 대형 스크린을 쓰고 있는데요. 얼굴 다 띄워서 먼저 제가 이제 한 학기 동안 중간고사까지 배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단을 보고, 자, 누구 홍길동, 자, 틀니 제작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얘가 머뭇거리면 옆에 친구가 손을 들어서요 다시 보충하는, 이런 부분으로 구술 시험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습니다. 예, 구술 시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냥 레포트보다는 뭐 약간의 긴장성도 있고요. 실제 공부를 깊이 하지 않는 학생은 즉시 즉답해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놓치면 준비된 학생이 교수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보충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구술 시험으로 1교시를 보고요. 이 구술 시험은 본 수업에 미리 보기 차원으로, 복습하는 차원으로 미리 한번 구술을 해보고요. 2주차에서는 이제 우리가 1회째 진행해 봤던 퀴즈앤의 게임 기반 퀴즈쇼로 이론의 중요한 컬러 이미지와 영상을 올려놓고
이제 푸는 즉시 인공지능 기반에서 다 채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9주차 제가 조금 찾기가 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제가 구술의 부분과 그리고 이제 온라인 게임 기반의 퀴즈로 이제 4D 복수선다, 주관식 단답형, OX, 초성 퀴즈, 기타 다양하게 온라인 상에서 시간으로 채점 출제하기 때문에 즉시 이제 시험 채점이 되어지고요. 채점 결과에 따라서 문항별로 데이터를 제가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데이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문항에 대한 점수가 낮은 학생들 또는 낮은 이 문항에 대해서는 다시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충 설명을 해서 다시 알게 하고 가는 것도 비대면 수업이지만 연결해서는 괜찮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에서 진행되어지는 이런 시험 퀴즈 기반은 시험 끝나는 즉시 모든 메타데이터의 이 데이터가 아주 학습자 분석으로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시험 몇 점 맞았는지도 모르고 가는 시험이 아니고요. 학생들도 그 자리에서 내가 오늘 어느 부분에서 어려웠는지 못 맞췄는지 교수도 그 자리에서 오늘 중간고사까지 학습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충 설명을 해서 확실히 인지시키고 중간고사 이후에 10주차로 넘어가는 것도 우리가 비대면이지만 함께 해야 될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히 조금 쉬는 시간 없이 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잠시 공유 중지하고요. 이 부분에 우리 교수님들 혹시 질문사항이나 또는 공유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고견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조종래라고 합니다. 네, 잘 네. 들었습니다. 아주 감동적으로 들었는데요. 저는 뭐 기계공학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계공학도 이제 실험 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데는 바로 적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리러닝을 하려면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녹화해가지고 학생들에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게 뭐 일주일 단위로 제공합니까? 아니면 뭐 좀 더 일찍 제공을 해줍니까? 저는 일주일 단위로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제공해 놓으면 현재 라이브하고 연결성에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콘텐츠를 보는 입장에서 이제 몇 달 전에 제작된 거하고 제가 이제 다음 차시를 이제 제가 토요일 날 제작을 하거든요. 네. 토요일 날 제작해서 올리는데 자 우리 학생들 오늘 몇 월 며칠 몇 시 토요일 자 우리 여기까지 준비했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콘텐츠 앞에 오프닝에 있는 걸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 부분에 제가 느끼는 바는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교수님이 참 성의가 있다. 우리를 위해서 영상도 질 높게 만들어주지만 올려준 범위에 대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또는 떨어져 있는 낙오되어 있는 애들도 눈치 보이지 않게끔 개인톡을 줘서 무슨 일이 있는지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니? 이런 전화도 하고요. 음성도 하고요. 이 부분에 조금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이론에서 특히 우리 교수님들에게 하나 추천하고 싶은 범위가 하나 있습니다. 학생들과의 소통의 채널에서 좀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영상 콘텐츠에 질문을 몇 개 넣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그냥 답변으로 채팅으로 쓰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카카오톡에 음성 녹음으로 녹음한 다음에 교수자에게 개인 음성을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질문의 답변을 학생의 카카오톡 5분 음성 녹음이 있거든요. 무료로요. 거기서 녹음을 하고요. 자, 제가 홍길동입니다. 교수님 콘텐츠에 1번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음성해가지고 저의 개인톡으로 보내주면 제가 개인톡에 학생 음성을 듣고 야 어떻게 이런 답변을 했니? 너무 멋지다. 아니면 조금 수정해야 될 범위가 있다면 이 부분까지 좋은데 그 다음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다시 보내주면 어떠니? 카카오톡의 음성 녹음으로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이 mp3 파일을 그냥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모든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제가 MP3를 하나에 병합을 합니다. 다 학생들과 묶어요. 묶어가지고 우리 학생들 단톡방에 올려서 자신의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없는 학생은 저한테 개인톡 주세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학생 걸 들어봐야 되거든요. 이러면서 교수자의 질문의 답변이 자신의 답변 하나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학생들의 음성 답변을 다 들어보면서 점차 얘들이 생각의 깊이가 학습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 하나 잠깐 말씀드리고요. 우리 조 교수님 말씀에 이제 이 콘텐츠는 저는 즉시 그 주차에 만들어서 좀 나이브하다랄까요? 이 부분이 학생들이 굉장히 신뢰도를 높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만 달렁 올려놓고 이 피드백이 없는 것은 애들이 전혀 소통 안 합니다. 아무리 학점으로 뭐 이게 강압을 한다 해도요. 학생들이 꼼짝을 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과의 밀접한 이 동기 유발, 이 연결성, 끈적끈적한 이런 부분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제가 성공적으로 한 해도 실패하지 않고 하고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이 학습하는 시간은 틀리기 때문에 각각 그 또 답하는 시간도 다 틀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일주일 시간을 줍니다. 아, 예, 예. 일주일을 주기 때문에요. 오늘 5명 거 올리면 그 5명 묶어가지고 오늘 좀 참여도가 낮으면 제가 이제 쓰는 방법인데요. 오늘 좀 참여도가 낮으면 5명 것을 얼른 묶어가지고 단톡방에 올리면서요. 오늘 답변 학생 5명 거 들어보세요. 자꾸 이런 것을 노출시켜 주거든요. 단톡방에 노출시켜 줌으로 인해서 내가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고 내가 뒤에 있는지를 이제 자신이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많은 교수들의 이 어려움도 있지만 다양한 각도로 교수의 이 동기유발 차원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도 저의 방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전성환 교수인데, 네네. 예, 반갑습니다. 잘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네, 잘 들립니다. 예,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네. 이런 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이 교수님 과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하겠죠. 근데 학생들이 과연 교수님 과목에 대한 부담, 다른 전공 과목에 대한 부담, 또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전공을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대한 좀 뭐라 그럽니까? 좀 등한시하거나 이런 데 대한 혹시 조사 사례가 있는지. 제가 왜냐하면은 이걸 하고 싶어도 혹시 다른 전공에 대한 부담을 줄까 봐 그런 게 조금 좀 느낌이 와서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전공은 말 그대로 이제 치아 보초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치과 보초를 만들어야 되면 형태학에서부터 수작업적인 범위가 굉장히 학습의 양이 많습니다. 예, 1학년 때부터 치아 형태를 익히는 이 카빙에서부터 각 치과 보철 과목마다 학습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요. 저는 사실 이제 디지털 치과 전도사거든요. 우리나라의 치과계에 디지털을 제가 도입을 했거든요. 이제 손으로 뭐 깎는 기술의 시대가 아닌 이제 디지털로 그리는 세상에서의 이제 변화인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얘들이 부담은 느낍니다. 근데 우리 대학에 총 8분의 전임 교수님이 계시는데 저는 디지털 리터러시 쪽이고요. 또 어떤 교수님은 또 그 교수님의 특성이 있고요. 어떤 교수님은 지도 차원이고요. 이렇게 해서 각자 8분의 교수님이 자기의 특성으로 같이 어울려서 함께하기 때문에요. 특히 우리 대학의 제일 이점이 전공 과목 외로 디지털 리터러시 지수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1학기 때 마무리에 이제 교수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학생들은 2학기에 1학기에 너무 힘들어서 수강 신청 안 한 학생도 꽤 있습니다. 네. 근데 2학기의 마무리에 너무 힘들었지만 교수님의 전공 부분 외로 가져가는 게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어찌됐든 이제 과목의 특이성도 있고 또는 다른 전공 과목의 어떤 부담도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의 이 디지털 콘텐츠 범위는 얘들이 실제 수작업적으로 하는 범위보다 스피드가 더 빠릅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 애들이. 그냥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집에 가면서도 다 하거든요. 예, 이런 짜투리 시간을 마음대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의 이 수업 범위에 대해서는
그 대신 저희 욕심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콘텐츠 질을 좀 높여서 유튜브도 좀 제대로 좀 꾸미고 이런 쪽도 이제 2학기에 조금씩 넓혀가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혹시 다른 교수님 말씀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이 없으시면 제가 조금 놓쳤던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들 이 사이트 지금 보이시나요? 우리 공유가 안 되고 있는 네. 이 앞전에 사이트 안내에서 좀 빠졌던 부분이 있어서요. 네, 제가 두 가지만 잠시 시간이 있어서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요. 예, 이렇게 우리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뵙게 되는데 너무 소중한 인연이고요. 그래서 조금 이 앞주일에 2회째에 조금 시간 관계상 놓쳤던 이 사이트 잘 보이시나요? 예. 네, 123.com 사이트인데요. 자, 이것도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회째 제가 다 공유했던 모든 사이트는 대부분 온라인 사이트고요. 설치 프로그램이 아닌 온라인상의 즐겨찾기에서 언제라도 우리의 수업의 콘텐츠 직접 여기서 편집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23 웹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는 여기 한번 보실까요? 비디오 관련의 모든 범위가 다 있습니다. 설치 프로그램이 아닌 이 온라인상에서 영상이라고 한다면 영상 자르기, 크롭, 또 영상이 혹시 회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영상 되돌리기, 기타 모든 범위가 여기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수업 콘텐츠에서 함께 돼야 될 오디오도 여기 다 있습니다. 편집이요. 오디오도 편집이 다 있고요. 여기 PDF도 있습니다. PDF. 우리 교수님들 PDF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혹시 학생들에게 이 PPT 자료의 PDF를 학습에 보완하게끔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이때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파워포인트가 아닌 PPT의 해상도를 고화질로 해서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고화질로 해서 보내시면 어떻게 될까요? 고화질로 해서 보내는 순간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되죠? 이러한 다양한 사이트에서 PDF를 PPT로 바꿉니다. 즉시 변환이 됩니다. 예, 즉시 변환되어져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수님들의 수업 자료가 되돌아다닐 수 있고 편집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래서 반드시 뷰어상에서는 보게 하고 편집에서는 손대지 못하도록 질을 떨어뜨려서 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PDF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들 유튜브에 너무나 많은 이제 우리 수업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수업 자료 중에 혹시 이제 유튜브에 좋은 이 자료가 있을 때 다운로드 받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스파츌러를 이용해서 혹시 이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서 조금 편집해서 쓰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 우측 상단 주소창에 유튜브가 있습니다. www.youtube Y자 앞에 영문 S자 2개만 입력하면 됩니다. www.youtube Y자 앞에 S자 2개만 넣으면 됩니다. S자 2개 넣고요. S자 2개 넣고 엔터 치면 예, 즉시 이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되는데요. Save from Net이라고 하는 사이트로 연동되면서요. 자, 동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이게 불러왔고, 여기에 뭐가 되어 있을까요? 예, 그냥 낮은 품질로 눌러주면 즉시 여기에 MP4 크기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유튜브 상단 주소창에 www.youtube 하고 이제 URL이 나가는데
Y자 앞에 영문 S자 2개 넣고 엔터 하면 이 save from net으로 연결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교수님들 이 save from net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이 인터넷 상에 있는 모든 비디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이 Save from Net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자, 단톡에 올려드렸고요. 혹시 우리 교수님들 단톡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혹시 불편하시면 나가시면 되겠지만 매일 아침에 제가 전국에 한 몇천 분 교수님들에게 보내는 이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6시에서 7시 사이에 제가 카톡이 가는데요. 혹시 주무시는데 불편하신 교수님은 나가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는 교수님은 계셔도 계속적으로 이런 소중한 인연이기 때문에 저하고 정보의 채널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Save from Net 한번 가볼까요? 밑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Save from Net 사이트 제가 단톡방에 URL을 올려드렸고요. 자, Save from Net. 이 사이트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네트워크에 있는,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유튜브부터 글로벌 이 비디오 플랫폼에 있는 페이스북, 기타, 이제 뭐 비메오부터 글로벌 네트워크에 있는 이 비디오 사이트에 있는 이 대표적인 사이트에 있는 비디오는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Save from Net. 네.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어제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예, KOCW 말씀드렸죠? 여기 KOCW에 오늘 3회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던 다양한 이 콘텐츠는 여기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KOCW 전문대학 그리고 종합대학 교수님들의 전공의 과목이 여기 다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도 저도 공부도 하지만 우리 교수님들 혹시 우리 학생들에게 전공에 관련되어진 융합의 채널을 알려준다고 한다면 여기에 인문과학에서부터 사회과학, 공학 모든 전국의 대학 교수님들의 콘텐츠가 15주차 여기다 업로드 되어져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공부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서 학생들에게 혹시 이제 융합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여기에 테마 강의 서비스에 뭐가 있나요, 교수님? 여기 스마트 교수법이 여기 보일 겁니다. KOCW. 여기 스마트 교수법이 신종우 교수 겁니다. 여기에 2,560개의 이 프로그램 관련, 교육 관련 다양한 비디오 영상이 여기 저의 스마트 교수법에 업로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 언제라도 여기 오셔서 이제 교수님이 찾는 제가 제공해 주지 못했던 다양한 콘텐츠가 여기 영상으로 있기 때문에요. 스마트 교수법에 오셔서 비디오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해서 어찌됐든 이제 우리 교수님들의 역량이 이제 참으로 많은 부분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년을 앞두고 있는 교수님들이 요즘 명퇴러시를 이루고 있다는 것도 참으로 듣기 거북한 건데요. 그 이유 중에가 뭘까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이 디지털 강의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 나왔던 내 명예의 불명예가 너무나 많이 보이거든요. 이제 떠날 것이 아니고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시고요. 다소 우리가 안 해봐서 그렇지 몇 번 이렇게 하나씩 익혀가다 보면 내 교실에 들어와 있는 우리 학생들의 원주민, 디지털 원주민들이 이주민을 배척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특히 교수자의 이 준비성은 디지털 리터러시가 함께해야 됩니다. 이거 없이 교과서 중심은 이미
죽은 수업으로 되어 있고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연도가 오래된 거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중요한 기본적인 팩트도 있겠지만 이 불확실성의 이 초가속화, 과연 내가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지식의 채널이 과연 미래 흐름성에 쓸모 있는 것인지 아닌지만큼은 스스로 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수자의 미래 흐름성과 그리고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업 콘텐츠와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 피드백, 이 부분이 또 무장이 되어져야 되겠고요. 거기에 제일 밑에 서포트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교수자의 교육의 철학, 사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수자의 학습자들을 향한 내 자녀의 관점에서 향하는 이 주춧돌의 사랑이 이번 코로나의 대학의 위기에서 대학을 살릴 수 있고 교수자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해양대학의 우수한 우리 인재 발굴에 큰 역할을 하신 우리 교수님들 감사를 드리고요. 이러한 소중한 인연에 뵙게 되었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전공이 교육학, 교육공학 아닙니다. 예, 저는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대학이 모교입니다. 예, 모교이고 29의 이 모교에서 교수직을 줬고요. 지금 34년째의 대학 모교에서 교수로 그리고 꿈이라고 하는 꿈의 직장에서 이제 교직의 후반부에 이제 박사과정 5학기째 교육학을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교육학을 좀 더 먼저 제대로 알았다면 우리 전공 관련 부분에 좀 더 융합적으로 잘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34년에 있는 교수로서의 아쉬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좀 학습을 해서 남은 5년이라도 4년이라도 우리 학생들의 이 비계 역할, 국내가 아닌 글로벌 세상에 나갈 수 있는 비계 역할의 이 콘텐츠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만큼은 부족돼 먹게 전공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교직의 철학이고요. 우리 교수님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예, 행복하시고요. 그리고 함께 우리 한국 K-에두, 제가 K-에두 연구소 소장으로 있습니다. 한국의 이 교육의 이상을 이제 코로나에 이제 위축되었습니다만은 우리 교수님들이 좀 더 분발해서요. K-팝 다음으로 K-에두로 이제 선점이 될 때 우리 한국해양대학에 넘치는 글로벌 학생들이 더욱더 운집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석 선생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공유를 끄겠습니다. 네. 네. 네,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우리 한국해양대학교 우리 교수님들 정말 우리 학교에서는 제일 학생들을 사랑하는 교수님이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이 2시간 동안 또 계속 쌓아온 시간 동안 했습니다. 정말 교수님이 가지신 거 그냥 전달하실 수도 있는데 플립러닝의 적용 사례라든지 학생과의 상호작용 또 학생과의 조금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기술적인 부분까지 이 3차시 강의를 계속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계속 들으시는 교수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교수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교육학을 전공을 했지만 정말 이번 강의는 가슴에 큰 울림이 온 강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정말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저도 많이 배우고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마무리를 위해서 제가 잠시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강해 주신 강사님, 우리 신종우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네. 혹시 소리는 안 들리시지만 박수를 우리 열심히 들으신 교수님들도. 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수강해 주시는 우리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5월 24일 월요일부터 KMOU LMS에 개설되는 이 신종우 교수님의 이 줌 특강 3개와 PBL 온라인 수업 실행 실제, 진행 실제, 학생과의 소통 보고 심화 특강에도 많은 관심과 수강을 부탁드립니다. 만족도 조사 안내입니다. 조금 전에 채팅방, 줌 채팅방과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서 URL 주소를 보내드렸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빠짐없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잠시 다음 주부터 있을 특강에 대한 강의 안내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교수님들께 메일을 다 드렸고요. 그래서 조금 추가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오늘까지 있었던 신종호 교수님과의 줌 실시간 강의 1강, 2강, 3강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1강, 2강, 3강에 대해서 신종호 교수님께서 따로 다 편집을 해주셔가지고 저희한테 전달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듣지 못하신 교수님들, 또 너무 빨리 진행이 되는 바람에 복붙을 한다고 너무 고생하셨던 교수님들을 위해서 조금 정리를 해서 우리 KMOU LMS에 제가 다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 줌 3개의 강의를 다시 한 번 더 수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어제 교수님께서 신종호 교수님께서 전달해 주신 PBL 강의라든지 온라인 수업 진행의 실제, 학생과의 소통법 심화에 대한 영상 강의를 또 추가로 주셔서 이거를 같이 묶어가지고 LMS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잠깐만요. 네, 교수님. 하나만 잠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학생과의 소통법 심화는요. 특히 비대면 수업에서 우리 교수자들이 예를 들어서 줌 수업을 할 때 다양하게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해놨고요. 학생들이 지켜야 될 어떤 이런 사항까지 제가 상세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달간 이 전체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들어오셔서 시간 나실 때마다 많이 활용하시고 학생들한테 또 많이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수법 시리즈 2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2탄 교수법 특강 워크숍인데요. 첫 번째는 이 전체 강의가 LMS에 이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7월 30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첫 번째는 PBL 프로젝트 학습법 교수법에 대해서 경기대학교 장경원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PBL 팀 기반 학습 교수법에 대해서 조선대학교 이지은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세 번째는 대학의 학생평가 A to G 해서 안양대학교 박소연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시고요. 네 번째, 강의계획서 작성 및 수업 설계 전략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박인우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이 영상을 잘 정리해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LMS에서 들으실 수 있도록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이 네 번째 박인우 교수님께서 하시는 강의계획서 작성 및 수업 설계 전략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 교수님들 접수를 받아서 강의계획서와 수업 설계에 대한 줌 특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4시부터 6시까지 박인우 고려대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할 예정이오니 저희가 지금 개설하는 여러 가지 이러한 강의 열심히 들으시고 교수님 많은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교수법 특강 및 워크숍, 플립러닝 적용 사례, 그리고 신종호 교수님을 모시고 지난주 목금 오늘까지 6시간 또 LMS를 통해서 또 만날 여러 가지 영상을 또 주셔서 너무너무 다시 한 번 더 감사함을 드리고 조금 많이 미흡했지만 열심히 수강해 주신 우리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님들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해양대학교 교수학개발원이었습니다. 네.